안녕하세요. 수학 6학년 1학기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입니다. 교과서에서는 118에서 125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들의 부피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부피가 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는 가와 가로와 세로가 길이가 같지만 높이가 더 길어요. 그리고 다랑 비교했을 때는 높이가 같지만 가로와 세로가 전부 나가 더 길죠. 그래서 나가 더 부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자 안에 블럭이 있어요. 주황색깔 블럭도 있고요. 회색깔 블럭도 있네요. 이 가와 나는 각각 주황색 블럭이 24개, 27개 들어가 있고요. 이 다는 회색 블럭이 30개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 나, 다를 모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와 나는 모두 주황색깔 블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개수를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안에 있는 블럭은 이 가와 나 안에 있는 블럭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는 부피를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부피를 비교하곤 한답니다. 이렇게 쌓기나무를 이용하면요. 직접 대어보지 않아도 부피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나다가 있다고 했을 때 직접 대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쌓기나무를 넣어보면 부피를 비교할 수 있죠. 하지만 쌓기나무의 크기가 다르다면 이렇게 주황색 블럭과 회색 블럭이 크기가 달라서 곤란했던 것처럼 쌓기나무의 크기가 다르다면 부피를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피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때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였냐면 가로가 1cm, 세로도 1cm인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보면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용할 거예요. 바로 이 쌓기나무예요. 부피를 나타낼 때 이 한 모서리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이렇게 쓰고요. 1세제곱 cm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cm 위에 3을 써줍니다. 넓이를 구할 때는 cm 위에 제곱을 써줬었죠. 숫자 2요. 이번에는 숫자 3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이 정육면체를 몇 개 쌓았는지를 세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4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이네요.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12개네요. 다섯 번째는 이 12개짜리가 2개로 있으니까 24개가 되겠네요. 여기서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직접 셀 수가 있지만 이게 너무 많다면 세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이 쌓기나무, 즉 이 정육면체의 개수를 셀 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셀 수가 있어요. 한번 맞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가로가 1개, 그리고 세로는 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높이는 2개가 있었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도 맞는지 볼게요. 가로에 2개가 있고 세로에 2개가 있고 높이에도 2개가 있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맞네요. 세 번째도 가로에 3개, 세로에 2개, 높이에 2개 맞죠? 네 번째도 가로에 4개, 세로에 3개, 높이 하나. 다섯 번째 가로에 4개, 세로에 3개, 높이는 2개 그래서 24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정육면체가 쌓아진 거의 개수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이 다섯 번째 그림만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 다섯 번째 그림은 하나, 둘, 셋, 4개짜리 가로가 4개잖아요. 이 4개짜리가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3을 해준 거고요. 이 4 곱하기 3을 해준 게 2층만큼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2까지 해주는 거랍니다. 가로의 길이가 이렇게 2배가 된다면 개수는 2배가 되겠죠. 그리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2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가 된다면
개수는 4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에도 곱하기 2, 세로에도 곱하기 2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2랑 2를 곱해서 개수가 4배가 되는 거랍니다. 이번에는 직접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게요. 여기 가로가 6cm, 세로가 4cm, 높이가 5cm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직육면체 안에 정육면체를 쌓아볼게요. 정육면체가 가로에는 6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6개 들어간 게 4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 곱하기 4개 있다고 해야 되겠죠? 24개요. 그리고 이 6 곱하기 4를 한 게 몇 층만큼 쌓아져 있을까요? 맞아요. 5층만큼 쌓아져 있어요. 6 곱하기 4 한 게 5층 쌓아져 있으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5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가 6 곱하기 4 곱하기 5개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즉 120개만큼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20세제곱센티미터라고 부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가로랑 세로랑 높이를 모두 구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가로와 세로는 밑면의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에 높이만큼 구해주면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숫자 3을 쓰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가로가 센티미터죠. 그리고 세로도 센티미터예요. 높이도 센티미터죠. 이렇게 센티미터가 3개 곱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티미터가 3개 곱해졌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넓이는 센티미터가 2번 곱해지는 거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이렇게 숫자 2를 써주는 거고요. 높이는 센티미터가 3번 곱해졌으니까 숫자 3을 써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더 되시겠죠?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걸 알아도 막상 이걸 보면 뭐를 곱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령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직육면체가 딱 보일 때에는요. 점을 하나 크게 찍습니다. 이 점을 찍고 이 점에 연결된 선 3개를 모두 곱해주면 돼요. 하나, 이게 바로 가로가 되고요. 하나, 이게 바로 세로가 되고요. 하나, 이게 바로 높이가 되죠. 그렇게 점을 찍고 이 점에 연결된 것들 선 3개를 모두 곱해주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점 하나를 찍고 거기에 연결된 선들 이 3가지를 곱하면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의 부피를 구하려고 해요. 우리가 배웠죠.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지금 높이만 나와 있어요. 5cm라고. 근데 가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알려줍니다. 사실 이건 직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래요.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모두 5cm겠죠? 그래서 부피를 구할 때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주면 됩니다. 이걸 통해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해주면 되는구나.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트럭에서 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트럭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트럭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 쉽죠? 점 하나 찍고 여기에 연결된 선들 모두 길이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00 곱하기 200 곱하기 25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총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500만 세제곱센티미터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0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앞에서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1cm인 정육면체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cm가 아니라 1m인 정육면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가 1m인 정육면체는 1 세제곱미터라고 읽고 이렇게 미터 위에 숫자 3을 써줍니다. 그렇다면 이 부피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에는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1m는요 100cm예요. 그러니까 한 줄에는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이게 여기에 1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바닥에는 이 1세제곱센티미터의 정육면체가 100개씩 100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10,000개가 들어가겠죠. 이 맨 밑에 바닥에는 10,000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몇 층까지 쌓아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도 100층까지 쌓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즉 1십, 100, 1000, 만, 10만, 100만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랑 같구나. 이렇게 바꾸어 줄 때는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차이가 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0만 세제곱센티미터를 이 세제곱미터로 바꿔볼게요. 바로 0, 6개를 없애면 되는 거겠죠. 여기 0, 6개를 없애면 이 1500만 세제곱센티미터는 0, 6개 없애고 15세제곱미터구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300cm는 3m고, 이 200cm는 2m고, 이 250cm는 2.5m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세제곱미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가로에 200cm, 세로에 230cm, 높이에는 100cm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cm는 2m로 바꾸고요. 230cm는 2.3m, 100cm는 1m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4.6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바꾸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m 곱하기 2m 곱하기 2m는 8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기 때문에 점 하나를 콕 찍어서 거기에 연결된 선을 모두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는 1세제곱미터와 같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